새벽 6시 아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용 신동아는 시황과 이슈보다는 시청자분들이 매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술적 분석, 다시 말해 차트 분석을 통해 상승할 확률이 높은 주식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방송 내용에 관련된 질문이나 방송 자료, 분석 자료, 종목 상담 등은 오른쪽 하단에 노란 똑 메신저 QR코드를 클릭하시거나 외환영웅 또는 외환용 신동안 오픈 채팅창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본 방송은 녹화 방송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언론과 뉴스는 100으로 따졌을 때 0.1%의 비중밖에 없다고 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옛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방송의 장점과 단점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 외환형 신도안도 당연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장점만 있을 수도 없고 단점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단점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어떻게 보완하면서 갈 것이가 중요하고, 또 장점은 더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남의 잘못, 그죠? 부족한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거를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갈 건지를 반드시 알면서 매매 시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언론의 긍정적인 효과, 좋은 것도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또한 자세하게 또한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언제적 뉴스냐면 나중에 한번 검색하면 됩니다. 2016년도의 뉴스입니다. 또 엉터리 평가. 시장 혼란을 부채질하는 빅3 신평사. 빅3 신평사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S&P, 무디스, 피지사입니다. 예. 여기 이제 전 세계 95%를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나오지만 뉴스 신문에 나온 거를 토대로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주식 시장과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매매하는 분들에는 언론과 뉴스보다는 차트 안에 데이터 과학을 통해 확률로 90에서 98%, 99% 되는 방향으로 매매하는 또는 방향으로 가는 종목을 발굴해서 매매하는 게 매매에서는 도움이 되고, 언론과 뉴스는 시사 상식이라든지 지식이 쌓이는 거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경제나 주식 관련된 뉴스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은 팩트가 없습니다. 예측이고 예상일 뿐, 그죠? 앞으로 미래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나 또한 해설가나 박사님들이나 경영학, 경제학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이 경제, 경영, 주식을 얘기하는 거는 다 들어보시면 100% 예상과 예측이지 확실한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제가 계속 했지만은 이런 뉴스와 언론과 이슈는 데이터 과학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뉴스와 시장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차트 분석을 제대로 외환형 신동안과 해주신다면, 외환형 신동안 100% 중에 저는 99%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1%의 알미 기술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90에서 99%의 확률, 주식은 올라갈 확률을 찾으면 되는 거고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그 종목당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매수를 하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로 주식 공매도처럼 매도 전략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론이 지금 경제란 페루와, 그죠, 금융위기 또 과거에 뒷북을 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이게 2016년도 뉴스입니다. 나중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에는 잘 안 나오고요. 어떻게 찾아보면 나왔고, 어쩔 수 없습니다. 전 세계 구글 검색이나 엔진이 제일 좋은 구글 쪽에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이게 2016년, 그러니까 15년도 얘기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지난 12월 페루 대법원은, 그죠? 페루 대법원은 1970년대 좌파 정부가 토지개혁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토지개혁 채권에 대해 과거 물가 상승률을 통화가치 절하를 반영해서 재평가하도록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채권 가격이 급락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페루 정부 채무 상환 부담은 줄지만, 그죠? 외국인 투자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게다가 페루는 주요 수출품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어떻게 돼요? 경제난을 겪고 있어서 신흥국 금융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대 취약국 가운데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소형 신용평가사인 HR 레이딩이라는 것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2년 이후에 신용평가사가 만들어진 게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HR 레이딩이 페루의 토지개혁 채권 신용등급을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죠, 뜻하는 D로 강등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통화 표시 국채 등급도 정크 단계, 투자 부적격이죠, BB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견기업 신용평가사에선 HR 레이딩이라는 데가, 그러나 반면 빅3라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페루의 국가 신용 등급을 A3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 S&P죠.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또한 피치사도 각각 BBB, B3, B 트리플 플러스를 부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브스에서는 이 페루 사례는 이들 빅3가 과거 금융위기 때처럼 신용평가에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형 신용평가사들은요, 위기의 전조를 미리 알려주는 탄광 속의 카나리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예전에 탄광의 카나리아는 뭐냐면은 예전에 그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제 탄광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유독가스가 많이 나와서 이제 많이 죽거나 다칩니다. 근데 이제 카나리아가 그 유독가스 일산화탄소를 가장 먼저 조그만 새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걔가 이 새장 안에 있다가 쓰러지면은 바로 광부들이 뛰쳐나오는, 그래서 이제 탄광의 카나리아, 그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가 지금 탄광에서 많이 온다, 빨리 도망가자, 이런 표시로 했다는 뜻입니다. 탄광의 카나리아. 그래서 쉽게 말해서 좋은 징조가 아니라, 그죠, 대형 평가사들이 국제금융시장의 저승사자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쉽게 말해서 과도한 위험자산 투자로 자산 거품이 생겼을 때는, 그죠, 엉터리로 높은 신용도를 부여했다가 반대로 한 거죠,
그리고 막상 위기에 닥친 후에 막상 이제 막 불이 막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신용 등급을 무지막지하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자고요. 하나씩. 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들 빅3의 책임이 크다고 나옵니다. 사실상 쓰레기 채권이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많이 들어봤죠?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관련 파생 상품에 최고 신용 등급을 매겼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팔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들은 고객 인맥에 맞춰 고의로 위험도를 낮게 평가해 버리면 불법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또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그리스 신용등급, 예전에 그리스가 뭐 망했다, 뭐 디폴트 됐다 하는 얘기 나왔었죠. 뒤늦게 투기 등급으로 떨어뜨려서 사태 악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이 각국의 국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 독립적인 인사를 신평사의 이사로 의무 지명하는 방안을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 법안인 도드 프랭크법이라는 거를 집어넣으려 했지만 로비, 뭐 미국이 대단하죠. 로비가 총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총기를 로비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로비에 막혀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신평사들은 자, 리스크 모니터링 등 새로운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먹국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채권 발행체가 평가 대상이자 또한 어떻게 돼요? 고객이다 보니 이게 말이 안 되죠. 평가 대상이다 고객이니까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여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평사들은 S&P와 피치사 이 3대 기업들은 자, 브라질, 러시아를 제외하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모로코, 필리핀 등 위기에 취약한 국가들마저 대부분 신용 등급을 어떻게 후하게 주고 있다. 이는 월가 투자은행들이 페루, 인도네시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위험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S&P와 무디스와 피치사가 전 세계 95%를 차지하다 보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금융시장 요동 또는 낮은 원자재 가격 지속이 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 연준에서 추가 금리 인상 등 각종 악재가 부각될 경우 이들 기관들이 신용 등급을 추락시켜 과거처럼 글로벌 금융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죠? 미국에서 우려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포브스는 신흥국은 지난 10년간 기업 부채가 3배나 늘어난 가운데 그죠? 성장률도 하락하고 대부채 상환 능력도 감소가 되는 등 외국인 자금 탈출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신평사의 사전 대응 미흡이 엄청나게 안 좋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런 위기 원흉이라고 하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위상이 건재합니다. 왜? 미국에서 진입 장벽을 엄청나게 규제시켜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가.
세계 금융 패권 유지 도구도 사용을 합니다. 미국에서. 쉽게 말해서 자, 금융위기의 원흉, 그죠? 비판이 거신데도 이대로 위상하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그죠? 빅3, S&P, 무디스, 비치사가 시장 점유율이 어떻게 95%가 됩니다. 자, 2008년 금융위 이전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신용평가를 시키면서 국가나 뭐 나라나 기업에 자기는 마음대로 주는 겁니다. 고객도 되고 평가사가 되니까 돈이 많이 되면은 그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이들의 신용 등급을 부여한 채권은 242만 건이 됩니다. 242만 건이 됩니다. 대박이죠. 자, 수익 역시 사상 최고치를 매년 경신 중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10년 가까이 이어진 초저금리 여파로 정부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채권 발행이 어쩔 수 없이 급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맞는 신용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S&P, 무디스, 피치사 같은 대형 신용평가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들의 금융위 이전 모기지 담보 증권 부실 판매와 관련해서 납본 벌금이 나왔죠. 근데 얼마야? 자, 19억 달러. 엄청나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때 당시에 13억 이상을 벌금으로 물 것으로 예상되지만 거의 30조가 넘죠. 그죠? 아니, 30억 달러면은 10억, 100억, 1000억, 조. 그죠? 거의 4조에서 거의 5조 이상의 벌금을 물면서도 불구하고 왜 계속하냐? 영업이익이나 수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투자가들은 어떻게 픽스리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벌금을 뭐 거의 30억 달러를 내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연방 그 검사이자 변호사인 필립스 하더이라는 사람이 대형 신용평가사는 시장의 일부분이며 필요하다며 그들을 해대시키거나 평판을 무리뜨리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외환용 신동환이 얘기하는 언론과 뉴스, 신용평가사들이 얘기하는 거를 굳이 저는 믿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얘네들이 보시면은 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죠. 그 이유는 뭐다? 미국의 금융당국의 진입장벽 규제 덕분입니다. 이 미국도 사실은 이성적인 나라입니다. 돈이 되려고 하면은 뭐든지 하는 나라죠. 자기네 위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신용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그죠? 미 국가 공인 통계 평가 기관에는 NRSRO라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인력 확보, 이제 엄청난 인력이 돼 있어야 되고, 또한 각종 제약에다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죠. 2012년 이후에 신규 등록된 신평사는 아까 지금 말했습니까?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HR 레이딩 하나뿐입니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여기 2016년도에 나온 뉴스입니다. 그 HR 레이딩 하나뿐다 보니까는 그 무디스, S&P, 피치사가 그냥 완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빅3가 미국이 글로벌 금융 패권을 유지하고 미국이 말 안 듣는 국가들을 손보기 위한 숨겨진 도구라고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한테 득이 되면은 좋은 거고, 이놈들이 말을 안 들어? 그래 한번 너네 신용평가사에서 돌려서 아주 합법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거지. 야 너네 안 좋아? 니네 국가 신용등급 낮춰. 니네 기업 안 좋아? 낮춰. 너네 우리한테 도움이 돼? 돈 많이 주네? 도움이 되네? 아야 신용평가 올. 요거를 암암리에 놔두는 겁니다. 그 뭐
뭐 S&P나 무디스나 피치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미국 당국에서도 암암리에 그냥 놔두니까는 힘을 받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은 언론과 뉴스를 안 봅니다. 날씨도 안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무실을 나갔다가 비가 오면은 다시 들어와서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FTSR 편입이 뭘까요? 스몰 캡 지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했는데 이거는 뭐냐, 개미들은 몰랐던 불공정 머니 게임입니다. 자, 이거를 또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종목들이 이제 바뀐 것도 안 바뀐 것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 기준입니다. 자,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거는 232.7%가 올랐습니다. 예, 차트랑 제가 보면서 해드릴게요. 그 디오라는 회사, 이 에머슨 퍼스트는 회사가 바뀌었죠. 한올 바이오파마, 신영증권 등. 코스피가 1.8%가 오르고 코스닥이 3.17% 오를 때 이 회사들은 엄청나게 올랐죠. 그 이유를 제가 뉴스를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봐보세요. 자, 애널들도 신문 보고 알아 부끄럽다. 나름대로 증권사, 이 금융 쪽에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라는 거는 정상적인 자격증과 나름대로 공부를 잘해서 그나마 경영 쪽으로, 회계 쪽으로 해서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금융사나 증권사나 어디든 좀 좋은 데 가서 하시는 분들인데도 신문 보고 알아 부끄럽다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최근 증시를 뒤흔든 코데즈 컴바인, 여기 2016년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주가 급등이 글로벌 지수입니다. 이 FTSE도 파이낸스 스톡 익스체인지라는 스몰 캡 지수입니다. 예, 크지는 않은데 어찌든 스몰 캡 지수의 편입과 연관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지수에 신규 편입된 다른 종목도 역시 지수 편입 이후 지수 편입이 되면 왜 그러냐?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다, 전 세계 외국인들이 스몰 캡 지수 FTSR이라는 데 들어가면은 더 큰 MS 뭐야 죄송합니다. 그 더 큰 그 대형 그 글로벌 지수에 들어가는 것보다 적지만 그래도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어떻게 18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는 일부 종목은 대규모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주가도 큰 폭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들의 지수 편입 정작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개인 투자자들은 철저히 소외가 됐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뭐냐면 말이 안 되죠. 페어플레이하게 싸워야 되는데 언페어플레이하게 싸웠다는 거죠. 이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뉴스도 모르고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도 모르고 외국인들만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이, 그죠? 개선되지 않으면 제2의 코데즈 컴파인이라는 사태는 언제든지 재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27일 16년 3월 27일 거예요. 서울경제신문이 FTSE 신규 지수 편입 종목을 변경을 통해 스몰 캡 지수에 신규로 포함된 국내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곳으로 집계했습니다. 자, 코데즈 컴파인 외에도 동양, 벽산, 나이스, 요 회사 바뀌었죠. 나이스 평가 정보도 그렇고요. 자, 신영증권, 다원시스, 쿠로사이텍, 한올바이오파마, 대웅제약, 디올,
페트론, CJ 프레스웨이, 세방전지, 에마스 퍼스텍도 바뀌었죠. 모두 투어 등 16종목이 FTSR이라는 스몰캡 지수에 새로 편입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신문 하나에서만. 근데 반면 SK 커뮤니케이션즈 이것도 이제 바뀌었죠. EG 그리고 DI 파워 금호전기는 스몰캡 지수에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GS 리테일과 오뚜기는 덩치를 키워서요. 미들캡 지수, 중형주 지수로 옮겼습니다. 자, FTSR 스몰캡 지수에 신규 편입된 종목들은 편입 발표 직후부터 외국인 자금이 대거 몰려서 신규 편입종 16곳 외국 63억 시키면서 그전에는 63억에 불과했는데 지수 편입 발표 직후 3일에서 25일까지 18배가 증가한 1135억이 몰렸습니다. 자, 세방전기는 지난달 2,100만원에 불과하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3일부터 25일까지 78억이란 370%가 넘게 올라갔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25일까지 196억으로 총 6배가 늘어났습니다. 또 신영증권과 펩트론, 나이스 등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한 달 새 2배 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코데지 컴파인의 경우 외국인 순매수 금액이 지난달 3억입니다. 그죠? 2016년 그러니까 2월달 얘기하는 거죠. 실제 지수 편입 20일에서 18일에는 38억 12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차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차트가 봐보세요. 코데지 컴파인 2016년 1월달, 2월달, 3월달입니다. 이제 이게 18,900원에다가 쭉 하다가 엄청나게 올렸죠. 그렇죠? 거의 10배로 올려버렸죠. 그죠? 그 다음에 빼뜨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차트를 이건 16년도 거고요. 16년도 거 올해 거를 보면서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외환영어 신동안 노란 톡방의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클릭하셔 들어오시면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코드 047770입니다. 자, 이 일봉이 2016년 1월, 2월, 3월입니다. 자, 1월 달에 18,900원에서 시작했던 게 그죠? 184,000원 10배 이상이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빠지긴 했는데 좀 이따 제가 차트로 볼게요. 어쨌든 이런 거를 대한민국 금융 쪽이나 증권 쪽에 유명하신 애널리스트들이든지 펀드 매니저들도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또한 다른 언론에서도 전혀 얘기를 하지도 않았고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환영웅 신동아는 이런 거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제2의 금양처럼 미래나노처럼 그죠? 10배, 15배 가는 거를 찾아냈습니다. 또한 지금도 찾아내고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노란 톡방 QR코드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은 외환영웅 신동안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직접 실시간으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론에서 아까 좀 말했듯이 FTSE Financial Stock Exchange 스몰캡 지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언론이나 증권사에서나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아까 말했듯이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지수 또는 미드캡 지수만 신경을 썼지 스몰캡 지수 쬐그만 데는 신경을 안 썼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를 대한민국 국민 투자자분들은 언론에서 얘기를 하는 찾지를 못하죠. 증권사에서 찾지도 못하죠. 애널리스트도 모르죠. 펀드 매니저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외국인들만 돈을 챙기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개인들이 올라가서 다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명 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환형 신동환이 여러분들에게 새벽 방송 또한 저녁 방송 밤 방송 낮에 방송 계속 수없이 하는 이유는 다시 방송국에 출연하고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외환형 신동환이 99% 부족하지만 1%의 알무로 그 기술력으로 기술적 분석과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통해 90에서 99% 확률로 힘있는 종목을 공략하여서 노란 톡방에 외환형 신동환에 들어있는 모든 분들이 다 수익 날 수 있게끔 지금 전략을 꾸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도 손실 날 때가 있습니다. 손실 나는 종목도 당연히 손절 잡고 투자의 기분보다 수익이 아닙니다. 손절과 손실입니다. 그래서 손절을 잡고 대응해 주신다면 손절 나가는 종목도 있겠지만 수익 나는 종목이 최소 지금 2배에서 4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들어오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이 코데지 컴바인이라는 회사가 그랬는데, 자,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무슨 말이냐? 자, 지수 편입 이후에 그죠? 외국인 자금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선 곳들이 눈에 띄었죠. 그죠? 그래서 외국인이 41억 가량 내다 팔던 모두 투어도 2016년 기준입니다. 지수 편입 발표 이후에 134억이라는 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지난달 13억 순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지난 3일 이후 154억이라는 순매수를 올렸습니다. 대단한 거죠. 같은 기간 벽상과 디올 역시 외국인 자금이 매도세에서 매수를 방영됐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됐었습니다. 2016년 3월 기준입니다. 2016년 알겠죠? 2022년이 2016년 기준입니다. 제가 이때 이제 그 오프라인 강의를 하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뭐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대구도 하고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할 때 했던 자료를 지금 2022년 지금 12월 초죠.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몇 년 사이 거의 6년 만에 그죠? 6년에서 7년 된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6년,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6년 후, 7년 후, 10년 후에도 똑같다. 왜? 아까 제가 보셨죠? S&P나 무디스나 피치사는 전 세계에 거의 지금 좀 했지만은 90% 이상을 95%를 독점적 지위를 갖고 미 당국의 암암리의 뒤에서 힘을 밀어주면서 가다 보니 신흥국이나 힘없는 기업들은 그냥 손 쓸 수 없이 백기를 듭니다. 자, 그래서 자, 이들의 외국인의 러브콜이 잇따르는 지수 편입에 맞춰서 그죠? 해당 종목을 투자 포트폴리오 담는 패시브 자본금과 이 과정에서 차익 거래를 노리는
선침해해서 액티브 자금이 한데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수에 신규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자금이 매수세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늘어나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지수 편입이 됐다는 건 뭐예요? 눈에 띄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 주식이 2437 정도,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2437 종목이 되는데 그거를 매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장중에. 그러면 거기서 관심 종목이라서 제가 한 1000종목에서 400종목, 400종목에서 또 100종목, 100종목에서 40종목을 추려내서 그 장중에 분석을 하면서 더 힘이 좋고, 또한 기본적 분석도 좋고 기술적 분석도 좋고 상방의 확률이 나오는 데이터 과학도 좋은 거를 뽑아내듯이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죠. 투자 뭐 증권사도 모든 종목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TSE라는 스몰 캡 지수만 해도 들어가도 이쪽에 들어왔구나. 신흥국이고 대한민국에 모르는 종목이 찾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썼는데 들어가다 보니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만큼 돈이 들어가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과정에서 지수 편입에 앞서, 그죠? 또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대한민국 주식이 아직까지 제가 후진국이라고 얘기죠. 미리 싼 가격에 주식을 매수합니다. 왜? 정보가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이 정보력 싸움인데 대한민국은 이 스몰캡 지수조차도, 그죠? 언론이나 뭐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도 어떤 누구도 신경을 안 쓰죠. 증권사도 신경 안 쓰죠. 그죠? 돈 되는 MSCI, 그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이라는 큰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이런 걸 놓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매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위해서 액티브 자금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함께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이 되죠. 어쩔 수 없죠. 이제 정상적인 엔젤 뭐 펀드 엔젤 투자자도 있지만은 그다 데블 악마의 투자자도 있듯이,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은, 그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가 있죠. 당연히 그걸 잘 따르면. 그러나 또 뒷북치면은 손해가 나겠죠. 자, 그래서 지수 편입 이후에 외국인 매수 규모가 늘어난 13개 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2개였습니다. 13개 중에 12개면 대박인 거죠. 아니 그냥 막 눈 감고 막 헤엄치면서 고기 잡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이 증권사의 한 연구원인 사람이, 그죠? 자, 이 애널리스트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그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게, 그죠? 이런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봐보세요. 13개 중에 12개가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이 가운데 10개 종목은 같은 기간 코스피가 1.86% 올랐고 코스닥이 3.17%가 오른 상승률을 모두 웃돌았죠. 그래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지수 편입 발표 직전인 지난 2월, 2016년 2월입니다. 2016년 2월 2일에 비해서 25일 종가 기준, 3월 25일 종가 기준 무려 233%나 오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세가 정점을 찍던 15일에는 무려 주가가 6배가 넘게 올랐다. 대박인 거죠. 자, 디오라는 거는 22.15%, 한올바이오 파마는 21.03%. 2016년 차 종목입니다. 바퀴수 지수 변경되고 상장 폐지됐으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세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신영증권사는 15.13%, 벽사는 14.05%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다 기록했죠. 그리고 또 동양은 아직 있습니다. 세방정지도 있죠. 9.55%, 9.52%. 자,
펩트론도 5.98%도 있었고 모두 투어도 있죠. 4.51%가 올랐습니다. 자, 다원시스는 3.53%. 같은 기간 어찌됐든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수익률보다 다 넘어섰죠. 그렇죠? 자, 결국 해당 기업들의 FTSE 지수, 스몰 캡 지수, 파이낸셜 스톡 익스체인지라는 거죠. 스몰 캡 지수를 미리 사실을 알고 투자를 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도 시장의 수익률을 웃돋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증권사나 금융사나 언론,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 모든 데서 몰랐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FTSE 지수 편입의 호재로 수익 창출을 삼는 동안, 그죠?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 보고서, 그죠?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서도 해당 종목들의 편입 사실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죠? 접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죠? 이거는 좀 내가 볼 때는 각성을 해야 돼요. 그죠? 자, 코데지 컴파인의 지수 편입 사실도 서울경제 보도를 통해 처음 투자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자,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에서도, 그죠? 한국거래소가 투자정보 제공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죠? 한국거래소는 뭐 직원들 뭐 얘네들 거의 다 거의 준 공무원 아닙니까? 그럼 뭐 월급 받고 있는데 뭐 굳이 막 찾으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겠죠?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 뭐. 그럼 편안하게 했는데 뭐 힘들게 못하러 합니까? 그렇다고 월급이나 뭐 인센티브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그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라는 대기업 대 스몰 빅 지수에 비해서, 그렇죠? FTSE라는 스몰 캡 지수는 한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뒤처져 있는 만큼, 그죠? 국내 증권사를 비롯해서 기관들도 크게 관심을 어떻게 돼? 두지 않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거래소라도 주기적 종목 변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을 했지만 거래소는 거의 준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뭐 국내 투자자들이 수익 나든 손실 나든 자기네들 득이 안 되니 또한 월급이나 인센티브가 안 오르는데 뭐하러 힘들게 찾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지금도 별로 안 찾을 것 같아요. 2020년 6, 7년이 지나도 똑같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뭐 바뀌었으면은 뭐 좋습니다. 자, 결국 여의도 증권가가 FTSI 지수를 외면하는 사이, 그죠? 여의도 증권가 모든 데서 다 외면하고 있죠. 코데이 컴바인드 사태가 터져도 정작 국내 투자자들은 주가 급등의 배경을 까맣게 모르죠. 누가 어떻게 합니까? 언론에서 얘기하지, 증권사에서도 얘기 안 하지, 펀드 내지도 모르지, 애널리스트도 모르는데, 그죠? 그래서 증권사의 한 연구원은 코스닥 시장을 크게 뒤흔들었던 2016년도에 코데지 컴바인의 FTSE 지수 편입 여부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애널리스트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FTSE 스몰캡 지수 신규 편입 종목 16 가운데 코덱 컴바인지 라이스는 바뀌었습니다. 신영증권 세 곳은 최근 1년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종목 보고서가 단 한 차례도 발간이 되지 않았다. 그죠? 단 한 차례도 코데지 컴바인이라든지
기타 종목 3종목 단 한 차례도 발간되지 않았다고. 최근 1년간, 1년이면 2015년이죠. 2015년부터 2016년 1년 동안 한 차례도 발간이 되지 않았다. 알지 못했다. 아니면 또는 신경 쓰지 않았다. 돈이 안 되니까는, 뭐 내가 나한테 돈이 안 되니까는 신경을 안 썼다. 그 뜻이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2016년 1월, 2월, 3월 달입니다. 18,900원짜리가 쭉 가다가 184,000원 10배가 오른 종목이었습니다. 코데지 컴바인. 자, 그러면 이거를 실제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코데지 컴바인. 자, 2016년 이후 지금 어떻게 됐나요? 2016년 이후에 올렸다가 빠져갖고 완전히 뭐 바닥이긴 해요. 지금 1840원이네요. 184,000원짜리 1840원이면 99%가 손실 났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그죠? 국민들이 손실 났겠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 물렸죠? 외국인은 돈 벌고 그죠? 99%가 돈 벌고 그죠? 대한민국은 손실 나고 이런 말 같지도 않는 그죠? 이런 언론과 이슈에 의해서 누가 먼저 정보를 찾아서 수익을 내고 누는 뒷북 쳐서 손실 나고 이런 거를 언론에서 뉴스에서 하다 보니 그래서 저는 외환용 신동아는 언론과 뉴스 이슈를 뭐다 보지 말아라. 차라리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빠지잖아요. 그럼 안 사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바다가 있을 때는 안 사야 됩니다. 이런 거를 데이터 과학을 통해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를 보시면은 외환용 신동안이 있습니다. 거기 노란 톡방에 외환용 신동안 또한 외환용을 치면은 나오니까는 들어오셔서 직접 보신다면 이런 언론과 뉴스가 아닌 기술적 분석으로 통해 데이터 과학 90에서 99% 올라갈 종목으로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